사람은 실수를 통해 지혜로워집니다. 신경과학이 밝힌 지혜와 관련된 미엘린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클라리사는 음악적 재능도 의욕도 없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분 54초 만에 클라리넷 연주 실력을 10배나 끌어올리는 비범한 연습법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연습 중에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정지하고 실수한 부분의 악보를 뚫어지게 응시하고는 허밍으로 흥얼거리면서 머릿속으로 악보를 재생해보고 손가락으로 연주하듯이 움직이는 등 이런 실수와 정지의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수를 집중적으로 교정하는 비범한 연습법이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미엘린이 스킬 습득의 핵심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스킬은 미세한 전기 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습니다.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는 역할을 하며 신경섬유를 통해 이동하는 전기 신호가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구 스윙이나 음악 연습 등을 할 때 목적에 맞는 정확한 신호가 반복될 경우 미엘린이 신경회로 주위를 겹겹이 감싸면서 전기 신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절연층을 만듭니다. 미엘린이 한 겹 한 겹 더 감길 때마다 신경 전기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됩니다. 미엘린 층이 두꺼워질수록 절연 효과가 커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도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미엘린은 성장기에 가장 빨리 두꺼워지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평생 자신의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엘린 층이 두꺼워지면 모든 정신적, 신체적 스킬을 무차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와 연습이 천재를 만들어냅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과 브론테 자매 이야기를 통해 실력 향상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층 연습은 선천적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연습하다가 발생한 실수를 포착해서 실패가 아닌 실력으로 전환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927년에 링크에 의해 개발된 비행 트레이너는 조정에 실수했을 경우 계기판 등에 불이 들어와 즉각 실수를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추락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훨씬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비행 조정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수많은 숙련된 비행 조종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블루박스라 불리우는 이 작은 링크 비행 트레이너로 50만 명의 조종사가 실제 공중 비행에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력의 한계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안전하게 심층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풋살을 통해 축구의 고급 기술들을 연마했습니다. 풋살은 축구의 필수 기술들을 작은 공간에 압축하여 훈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풋살은 비행 조종사들의 링크 트레이너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브라질 선수들이 축구 기술에 대해 심층 연습을 할 때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수를 교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천재 작가로 유명했던 브론테 자매는 어린 시절 15개월 주기로 80쪽 분량의 책 22권을 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 작품들은 천재적이지 않았고 훌륭하지 않았으며 미숙했고 당대 책과 잡지 유명 작가의 문체와 캐릭터를 모조리 표절했습니다. 그들은 미숙한 모방으로 시작했으나 작은 책을 수없이 많이 써가는 과정에서 협동적 심층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스토리텔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책들이라는 좁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편의 실패작을 통해 신경회로를 감싸는 미엘린이라는 절연층이 두꺼워져 스킬이 향상되었고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오랫동안의 심층 연습을 통해 결국 위대한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심층 연습의 결과입니다. 신경과학이 밝힌 미엘린의 흥미로운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장인 길드의 핵심은 도제 시스템을 통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재 집단은 아테네, 피렌체, 런던 이 세 곳에서 특정 시기에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렌체는 장인 길드의 발원지였으며 이곳의 도제 시스템은 7세가량의 소년들이 스승과 5년에서 10년간 실무를 배우며 협동과 경쟁 속에서 기능공을 거쳐 스승으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 체계였습니다. 길드의 도제 시스템은 베로키오에게 다빈치가 길을 난다요에게 미켈란젤로가 배운 것처럼 연쇄적 멘토링과 협력적 경쟁의 긴밀한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24세의 피에타를 완성했던 미켈란젤로는 이 르네상스의 심층 연습 실험실 속에서 엄청난 시간 동안 실수를 고치고 실력을 연마하며 재능이라는 건축물을 완성해 냈습니다. 신경회로는 오직 연습으로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 결정들은 뉴런의 미엘린 절연이 불충분하여 충동적 행동을 즉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지만 분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미엘린은 약 50세까지 증가하며 절연층이 두꺼워질수록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든 사람의 지혜는 신경회로의 절연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똑같은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원숭이보다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인간이 20% 더 많은 미엘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덕분입니다. 모유 속에 있는 지방산과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미엘린 생산을 위한 재료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IQ 향상 및 치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FDA가 분류의 오메가3 지방산 추가를 승인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강인한 체격과 근육질, 큰 뇌를 가진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후로도 크로마뇽인이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미엘린으로 인해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미엘린은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이 밝힌 스킬 향상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 정보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하게 만들어주는 절연 물질입니다. 인간 진화는 뇌의 크기 대신 미엘린을 택했습니다. 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고 완전히 이를 처리하기 위한 진화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특정 기술을 위한 사전 설계 회로 대신 특정 기술 회로에 광대역 설치자인 미엘린 수백만 개를 배치했습니다. 1985년 아인슈타인의 뇌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 뉴런 수는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었는데 미엘린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악교세포의 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는 심층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향상된 기술은 미엘린을 생산하는 광대역 설치자가 반복적인 전기 신호에 따라 신경 회로를 더 잘 절연시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이 미엘린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스킬을 더 잘 습득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은 신경 회로를 감싸는 절연층으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1만 시간의 연습과 같은 노력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심층 연습은 정확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목적과 현재 능력 간 격차 평가, 목표 재설정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될 때 미엘린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 습득과 관련된 감정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층 연습의 감정은 스위트 스팟이라기보다는 달콤 씁쓸한 스팟에 가깝습니다. 미엘린층은 하기 싫은 경험과 관련된 신경섬유도 절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 신경섬유를 더 잘 절연해 낼 수만 있다면 싫어하던 일들도 점점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의 비밀은 실패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이 밝힌 완벽한 연습법 3가지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 인식입니다. 체스 달인의 능력은 정확한 기억력에 있지 않고 게임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체스 같은 인지 활동뿐 아니라 체조 같은 신체 활동 역시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큰 덩어리를 구성합니다. 체조 선수가 반복 연습을 통해 작은 덩어리들을 더 큰 덩어리 하나로 처리하는 데 능숙해지게 되면, 즉 패턴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동작이든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덩어리로 인식하기입니다. 심층 연습은 어두운 방을 더듬으며 구조를 탐색할 때 실수에 집중하며 멈추고 생각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머릿속 방안 지도를 완전히 그려내고 결국 방안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킬 향상을 위해서는 원하는 스킬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계속 관찰하고 닮고 싶은 전문가의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반복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럴린은 테니스의 제왕 로저 페더러의 경기 녹화를 수만 번 반복 시청하면서 그의 한 손 백핸드 스트로크 등의 동작들을 완벽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크 테니스 클럽은 이미타시아라고 부르는 가상 공으로 하는 슬로모션 랠리로 모방 연습을 시켰습니다. 메도마운트 음악 학교는 악보를 소절별로 잘라 무작위로 연습하고 어려운 악절은 1.5배로 늘려 연주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덩어리 분해 연습법은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늦추어 연습하는 것은 실수에 대한 집중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주고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며 스킬 회로의 형태와 리듬 같은 내적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반복 연습입니다.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집니다. 스킬 습득은 실제 행동과 실수 교정을 통한 집중적인 반복 연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타고난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노력과 실수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엘린은 끊임없이 소멸과 회복을 거치기 때문에 매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80대 피아니스트 호로비치는 하루 연습을 빼먹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빼먹으면 아내가 알며, 사흘 연습을 빼먹으면 온 세상이 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일단 제대로 된 타이밍을 터득하게 되면 그 기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터득한 이후로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 걸까요? 신경과학이 밝힌 재능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활동은 신경회로의 전기 신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엘린은 회로의 신경섬유들을 감싸 신호의 강도, 속도,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정확하고 반복된 전기 신호 발사는 축삭의 미엘린을 감싸 두껍게 만들므로써 신경회로를 절연시키고 이로써 동작과 사고의 강도, 속도,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피아니스트가 매일 같은 곡을 연습하게 되면 이 스킬과 관련된 신경회로의 미엘린층이 두꺼워지면서 연주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비행기술 향상을 위해 링크 트레이너로 학습한 비행사들과 엘라스틱과 같은 축구 기술로 유명한 호나우지뉴, LPGA를 점령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은 심층 연습을 통해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신경회로를 최적화시켰고 결국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킬 습득은 회로를 최적화시키는 심층 연습 원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고 반복된 전기 신호는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므로써 스킬 습득을 과속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의 백핸드 기술은 수십만 개의 신경섬유와 시냅스로 이루어진 회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실수를 교정하면 백핸드 기술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점차 최적화됩니다. 인간의 모든 동작과 사고는 근육이 아닌 신경회로에 의해 통제됩니다. 신경회로는 모든 근육 수축의 정확한 강도와 타이밍을 유도하며 빠르고 타이밍이 정확한 회로는 빠르고 타이밍이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근육과 뼈는 신경회로의 명령 없이는 줄에 매달리지 않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경회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전달 속도와 정확성이 비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뇌는 복잡한 거대 회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뇌가 휘황찬란한 미래도시 풍경이라면 미엘린은 전기 누출을 막는 고밀도 지방질 절연체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아스팔트 같은 인프라일 뿐입니다. 초기 뇌과학자들은 뇌 질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엘린보다 뉴런의 우월성을 확신했고 이 학문을 신경학이라 불렀습니다. 미엘린은 한 세기 동안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연구할 때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확산 텐서 영상 기법이 개발되면서 미엘린 측정이 가능해졌고 난독증, 자폐, PTSD 등이 미엘린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등 전문가들의 연습량은 백색물질 증가와 비례하고 이는 아동의 IQ 향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신호는 미엘린층이 두꺼워지면 최대 100배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미엘린은 뇌의 핵심 인프라로서 브룩 시간을 30배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합치면 정보 처리 능력을 최대 300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신호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뉴런 활성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처럼 반응 기준이 높은 뉴런들을 활성화시키려면 두 개의 자극이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동시에 합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뉴런만으로는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미엘린이 많아지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경회로에 전기 신호가 발사되면 미엘린층이 두꺼워져 자극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엘린을 만드는 세포는 희소돌기 아기오세포이고 이를 실험실에서는 올리고라고도 부릅니다. 올리고는 신경섬유에 신호가 발사되는 즉시 신호를 감지하여 신경섬유를 움켜잡고 감싸기 시작합니다. 올리고가 셀로판지 같은 얇은 미엘린을 뽑아내면 이 촉수가 뻗어나가면서 신경섬유를 소용돌이처럼 바짝 조여줍니다. 미엘린층을 한 분절 만들려면 신경섬유 주위를 40에서 50번 정도 감아줘야 하고 이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천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진 특정 회로 전체를 절연하게 됩니다. 절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은 신경회로에 광대역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신호가 발사되면 미엘린 생성을 위한 촉수가 신경섬유를 감싸 절연층을 두껍게 만들고 이로써 스킬의 정확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엘린 효과가 지속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뇌가 스킬을 만드는 두 가지 열쇠인 미엘린과 점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엘린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기 자극과 반복된 연습에 반응해 신경섬유를 감싸합니다. 미엘린 메커니즘은 모든 스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한 방향으로만 감싸면서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려면 새로운 행동을 반복해 새로운 미엘린층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엘린은 성장기에 활발히 증가하므로 어떤 분야의 스킬이건 간에 어린 시절부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엘린은 계속 증가하다가 50세부터 감소하게 되는데 심층 연습에 의해 평생 두꺼운 미엘린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6살까지 3500시간 이상의 심층 연습을 했다는 것은 그의 천재성이 노력에 의해 누구나 도달 가능한 스킬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릭스는 천재가 어떤 특별한 세포로 인해 타고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실력 향상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과 강박적인 욕망이 불타오름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층 연습은 점화와 결합하여 스킬을 생성합니다. 점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심층 연습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 스킬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점화는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심층 연습이 미엘린층을 감싸는 차가운 행동이라면 점화는 감정에 의존하는 뜨거운 각성입니다. 열정은 내적 자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인재를 무서운 속도로 배출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열정을 일으키는 점화와 심층 연습이 결합되면 스킬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박세리가 1998년 LPGA에서 우승한 후 10년 만에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투어 우승의 3분의 1을 휩쓸며 LPGA를 점령하게 된 것은 점화와 어떻게 실력 향상이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톰 소여의 비밀을 밝힌 뇌과학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리사는 클라리넷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재즈 연주를 근사하게 하는 모습에 압도된 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클라리사는 자신을 선생님과 동일시했고 자신도 선생님처럼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그의 불타는 학습 욕구는 6분 만에 한 달치 분량의 연습을 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점화는 닮고 싶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느낀 생생한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향상 욕구에 열정의 불을 붙이는 것은 선천적인 내적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열정은 외부에서 온 강력한 생각, 즉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대한 비전 덕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화는 미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수준 높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점화 스위치가 켜집니다. 강력하고 무의식적인 촉발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소속감과 안전은 강력한 원초적 암시입니다. 톰 소여는 친구들에게 울타리 페인트 칠을 솜씨 좋은 아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고 자기 이모가 굉장히 신경 쓰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놀러가던 벤과 친구들은 톰의 모습을 보고는 페인트 칠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집단에 속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놀러가던 중이던 벤이 톰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이에 페인트 칠에 대해 뭔가 매력적인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만나는 복합적 암시와 이미지들은 우리의 점화 스위치를 강타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동기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촉발합니다. 이것이 점화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의 다윗이 수많은 다윗을 만듭니다. 특별함이 전염되는 뇌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재들이 꽃을 피우려면 하나의 원초적 암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능의 용광로가 만들어지려면 점화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사람, 이미지, 생각 등 복잡한 신호들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과 작품들로부터 동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화 스위치는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특정 신호나 암시에 의해 켜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짧고 명확하며 직관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입니다. 마스터 코치는 학생을 예민하게 관찰한 후 목적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UCLA 농구팀을 10년간 9회나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던 존 우든 코치는 3초 이내의 짧은 동작 시범과 실수 교정을 위한 잘못된 동작의 시범, 마지막으로 정확한 동작을 재확인하기 위한 재시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존 우든의 전체와 부분 기법은 큰 동작을 덩어리로 가르친 후 세부 동작을 분해하여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짧고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지시는 실수를 교정하고 회로를 연마시키는 1인 링크 트레이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